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네요. 시장이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공포지수인 빅스는 7.47% 하락하며 위험 라인인 27.81을 하회하며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아직 확실한 턴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추가적으로 양봉이 더 나와서 60일선을 회복 안착하는지 다음 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직 없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뉴스도 수급도 보지 않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혹자들은 차트도 수급도 안 보고 오로지 재료만 파고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다 틀렸습니다. 재료와 시황은 모멘텀이 되어 수급을 결정하고 그 수급은 호가를 지배하여 주가를 만듭니다. 그 주가들이 모여 차트를 만들고 우리는 그 차트를 분석하며 다음 단계에 대한 확률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급, 재료, 차트 이 세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그 외 부수적인 부분들을 접목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 차트이며 그 차트 중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상식적인 걸 글로서 서술할 수 없는 걸 기호와 그림으로 압축시켜 놓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압축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캔들이란 해당 기간 주가의 시작과 끝, 고점과 저점을 하나의 도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캔들을 보며 우리는 그 캔들의 이 해당 기간의 참여자들의 행태, 심리까지 모두 단 1초 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모든 차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편의상 일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양봉은 상승, 음봉은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규장 시초가는 전일 종가와 같은 보합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다르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시초가가 됩니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초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낮으면 음봉입니다. 그리고 시초가와 종가 사이의 가격 폭이 몸통이 됩니다. 시초가와 종가를 더 초과해서 오른 폭이나 더 하락해서 내린 폭은 꼬리로 표현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전일 종가가 10만 원인 종목의 오늘 시초가가 12만 2천 원이라면 22% 급등 출발이죠. 그러다 장중 12만 9천 원까지 급등하다가 악성 찌라시가 나오며 9만 5천 원까지 폭락을 합니다. 다시 회사의 반박이 나오며 회복해서 11만 원에 마감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일 종가보다 만 원이나 10%나 오른 급등이지만 캔들은 장대 음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캔들은 보유자들에게는 허탈감을, 하단 밑꼬리 부분에서 잡은 단기들에게는 수익을, 시초가나 윗꼬리에서 잡은 사람들에게는 큰 손실을 주게 되는 아주 큰 변동폭의 캔들입니다. 여기가 시초가고 여기가 고가입니다. 여기가 저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전일 종가는 이 부분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가 10만 원인 주식이 오늘 시초가가 6% 하락한 9만 4천 원에서 시작했고 장중 9만 3천 원 7% 빠진 9만 3천 원까지 터치하고 장중의 최고점인 9만 8천 원에서 종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2%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이 캔들은 양봉, 그것도 윗꼬리가 없는 그날 최고가의 양봉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예시에서 단순히 주가 상승만 생각한다면 첫 번째 10% 상승 마감한 음봉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22% 급등한 시초가 심리가 결과적으로는 10% 상승으로 위축된 것이고, 두 번째 이 케이스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6% 하락한 시초가 심리가 장시간이 흘러가며 그 심리들이 개선되어
장중 최고의 심리로 마감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봉과 음봉의 심리 차이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 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장중 9만 7천 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장중 10만 3천 원까지 상승한 뒤 결국은 처음 시작한 10만 원에서 마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캔들이 나오죠. 시초가와 종가가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과 저점은 꼬리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고 부릅니다. 한두 호가 위나 밑으로 마감해서 예를 들어 10만 100원이나 99,900원이겠죠. 몸통이 지극히 짧아 도지에 가깝지만 양, 색깔은 구분되는 것을 양봉도지, 음봉도지로 부르시면 됩니다. 차트에서 도지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도지라도 십자 도지인지 시초가 출발해서 하락했다가 다시 고점인 시초가를 회복 마감하는 이런 T자형 도지라든지 시초가 출발하여 상승했다가 결국은 저점인 시초가에 돌아와서 마감하는 이런 형태의 도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다 다르고 주가의 위치가 현재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니면 중간 부분인지 이 도지 이전에 거래량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이 도지가 만든 거래량은 어떠한지에 따라 다 다른 의미를 가지기에 지금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추세가 진행되다가 어떠한 지점에서 도지가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도지는 매수와 매도가 팽팽해져 앞전의 추세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동평균선입니다. 무빙 에버리지라고 MA라고 HTS에 표시될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지나온 평균치를 선으로 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평선을 왜 볼까요?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현재 추세를 보기 위해서? 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잠재적 경쟁자들인 시장 참가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서든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시장 한가운데서 수많은 주체들이 모여 수많은 심리와 감정, 희망과 부정, 공포와 기대가 시시각각 교차되는 곳입니다. 내 공간만 혼자지만 우리는 이미 이 큰 시장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을 편의상 2평이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5일선은 5일간, 즉 일주일간의 가격평균선입니다. 21선은 20일간, 즉 한 달간의 평균선이 되고 60일선은 60일간, 즉 3달간의 평균선, 120일선은 6개월간, 241선은 1년간의 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향하고 있는 캔들들의 종목이 있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이런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다면 이평은 이런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자, 보이시죠?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평 형태를 정배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이 거꾸로 놓여져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정배열은 장기 보유자의 매수가가 더 낮고 역배열은 장기 중기 보유자의 매수가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정배열은 보유자들의 심리와 수익 상태가 안정적이라 저항 매물이 강하지 않고 수급 심리가 연계가 됩니다. 역배열은 초단기 매수자 외에는 대부분 손실 상태라 심리 상태가 아주 좋지 않고 작은 반등에도 본전 또는 약손절 심리가 극대화되어 지속적인 매물 저항이 나타나고 이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수급은 아주 소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주가의 흐름이 한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추세라고 부릅니다. 그 추세에 이평선들은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일선, 20일선만 표현했는데요. 주가가 하락을 보이자 5일선, 21선은 역배열 형태로 같이 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도지가 하나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단기 이평인 5일선은 강하게 턴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21선은 5일선보다 조금 더 늦게 턴을 하게 됩니다. 단기 이평은 모수가 적으니 주가의 등락에 쉽게 변동되고 중장기 이평은 모수가 크니 변동이 느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또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주 길게 추세가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장대 봉들이 연이어 나와 이평들을 요동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단기 이평이 주가의 상승에 연동하여 자기보다 높은 이평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 있던 이 단기 이평은 밑에 있는 중기 이평보다 더 빠르게 꺾이며 하향 돌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를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골든이죠. 정배열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골든 크로스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느껴지시죠? 좋은 상황에 맞는 겁니다. 주가의 추세가 상승일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진행 기간과 위치에 따라 무조건 좋은 거라고 덥석 잡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점은 정배열의 정점에서 나오고 모든 바닥은 역배열의 정점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주식의 패턴상 단기, 중기 이평들을 골든 후 데드, 다시 골든, 데드를 반복하며 개미들을 처리하고 수렴을 유도하는 패턴들이 점점 더 흉폭해지고 악랄화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초이론과 그 기술적 의미이지 모든 변칙적 패턴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캔들과 이평선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캔들과 이평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에 그 신뢰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15%짜리 장대 양봉이나 음봉이 유통 가능 주식수가 1000만 주인 종목에서 만주로 만들어졌을 때와 500만 주로 만들어졌을 때 이 15%짜리 캔들의 의미가 과연 같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이란 매수와 매도가 체결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거래량은 곧 돈입니다. 약간의 돈으로 만든 캔들과 그 캔들에 연동하는 이평, 막대한 돈으로 형성된 캔들과 이평, 어떤 것이 의미 있는 힘을 가질까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다면 이 돈은 결국은 그 가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평선으로 지지와 저항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외인도 기관도 세력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평의 신뢰도를 거래량 체크 없이 평가해도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진 지점은 강하고 의미 있는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됩니다. 거래량의 의미를 아시고 단순 이평의 지지 저항보다는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디서 터지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트의 3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래량이 만든 캔들의 중요성을 강조드렸습니다. 거래량은 곧 수급과 연계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재료와 수급과 차트를 아우르는 자세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각자가 주식을 하시면서 깨달아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누구나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16년의 학업 과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후 직업과 돈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몇 년치의 연봉, 어쩌면 전 재산, 또 어쩌면 누구에게는 가족과 인생의 전부를 걸면서도 단 며칠 공부도 귀찮아하며 유튜브나 게시판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안정은 자기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개인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란 것이 간혹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 경우를 피한다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주말 잘들 쉬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